원우쫄로 원유 마을 130년의 시간을 담은 땅의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참 특별한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쯤이었을 겁니다. 한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이 소개되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거대한 나무 도르래와 낡은 자동차 엔진을 이용해서 땅속 깊은 곳에서 원유를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물물을 깃듯이 말이죠. 그 영상을 본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21세기에도 이렇게 고된 방식으로 석유를 채굴하는 곳이 있다니. 그리고 15년이 지난 2026년 현재 그곳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은 인도네시아 동부 자바에 있는 원우쫄로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현지 사람들이 텍사스 원우쫄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유전처럼 검은 금이 솟아나는 땅이라는 뜻이죠. 자,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68년, 지금으로부터 무려 156년 전입니다. 당시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습니다. 네덜란드 식민정부는 보존해고로 지역을 탐사하던 중 원우쫄로 마을 땅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석유였습니다. 1894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은 이곳의 유정을 파고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원우쫄로의 석유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유전은 땅속 깊은 곳 수천 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우쫄로의 석유는 지표면에서 불과 100m에서 200m 정도만 내려가면 나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것을 세계에서 가장 얕은 석유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원우쫄로의 운명을 결정짓게 됩니다. 네덜란드는 약 50년간 이곳에서 석유를 채굴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인도네시아가 독립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환기를 거치며 많은 유정들이 파괴되거나 방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낡은 유정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넘깁니다. 국영 석유회사 페르타미나는 이미 더 깊고 더 큰 유전들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작은 노후 유정들은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주민들에게는 달랐습니다. 비록 작은 양이지만 이 검은 액체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원우쫄로의 채굴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뜨면 마을 곳곳에서 특이한 소리가 들립니다. 덜컹덜컹하는 엔진 소리와 끼익끼익하는 도르래 소리입니다. 원우쫄로에는 현재 약 247개의 전통 유정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 유정마다 3명에서 5명의 작업자들이 팀을 이루어 일하고 있죠. 채굴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째, 도르래 시스템입니다. 높이 5에서 6m의 나무 구조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대부분 티크티크나무로 만들어진 이 구조물은 수십 년 된 것들도 많습니다. 위에는 거대한 도르래가 달려있고 와이어가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둘째, 동력장치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폐차에서 나온 자동차 엔진을 사용합니다. 오래된 디젤 트럭 엔진이나 승용차 엔진을 개조해서 쓰는 것이죠. 원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돌렸지만 1970년대부터 이런 엔진들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채굴 과정입니다. 엔진이 돌아가면서 와이어에 연결된 드릴 비트가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100에서 200m 깊이에서 석유층을 뚫고 원유를 끌어올립니다. 하루 종일 이 작업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원유를 모읍니다. 2024년 4월 통계에 따르면 247개의 유정에서 하루 평균 182배럴을 생산합니다. 한 유정당 약 0.74배럴 리터로 환산하면 약 117리터 정도입니다. 결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수입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뽑아올린 원유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정부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페르타미나의 수집센터로 보내져서 정제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식 가격을 받을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직접 정제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간단한 증류 장치를 만들어서 원유를 정제합니다. 물론 대형 정제소만큼 품질은 좋지 않지만 트랙터나 발전기를 돌리는 데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근 농부들이 이 기름을 사러 오기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합니다. 수익을 나누고 장비를 함께 유지보수하고 서로 도우며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130년 넘게 이어져 온 원호쫄로만의 독특한 방식입니다. 자, 이제 2010년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원호쫄로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가 이곳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지질공원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지질학적으로 특별한 가치가 있고 그것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교육과 관광에 활용하는 곳을 말합니다. 정부는 원호쫄로를 석유, 지질유산이라는 테마로 개발하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얕은 깊이에서 석유를 채굴하는 곳이고 130년 넘는 전통 채굴 역사가 있으며 지금도 그 방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과 2025년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보존해고로 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 2곳 중 하나로 선정됩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으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를 위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째, 관광 인프라가 생겼습니다. 전망대가 설치되어서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채굴 과정을 관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내 표지판과 설명 패널도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영어와 인도네시아어로 된 설명을 통해 이곳의 역사와 지질학적 특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전통 채굴 방식과 석유 지질학을 공부합니다. 심지어 외국 연구자들도 이 독특한 얕은 석유 시스템을 연구하러 옵니다. 셋째, 마을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채굴이 계속되면서 동시에 관광명소가 된 것이죠. 작업자들은 여전히 매일 일하지만 이제는 카메라를 든 방문객들 앞에서 일합니다. 2024년 9월의 한 기사에 따르면 이곳의 관리자 사이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새로운 유정을 파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 파괴를 막으면서 동시에 이곳을 교육과 연구의 장소로 만들고 싶습니다. 원호쫄로는 이제 단순한 채굴지가 아닌 페트롤리엄 지질공원, 원호쫄로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최초의 석유 테마 관광지인 것이죠. 하지만 변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30년 넘게 이어진 전통 채굴은 마을 사람들의 자긍심이자 생계수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문제들도 안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환경오염입니다. 2024년 한 연구에 따르면 원호쫄로의 토양은 130년간의 채굴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굴 과정에서 유출된 원유가 땅에 스며들고 비가 오면 인근 하천으로 흘러갑니다. 연구자들이 토양 생물 다양성을 조사한 결과 유정 밀도가 높은 지역 헥타르당 6개에서 8개로 유정에서는 토양 생물의 종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지렁이나 곤충 같은 생물들이 오염된 땅에서는 살기 어려운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작업자들의 건강입니다. 원유를 다루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원유에는 수백 가지의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그중 많은 것이 인체에 해롭습니다. 휘발성 유기화 합물, 벤젠, 다환방향 족탄화수소 같은 물질들은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호쫄로의 작업자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일합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 기름 묻은 장비를 만집니다.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원유 가스를 들이마시며 일하는 것이죠. 세계보건기구의 자료를 보면 석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은 일반인보다 특정 질병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원호쫄로에서는 체계적인 건강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얕은 곳에 있는 석유라도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의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 평균 182에서 183배럴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죠. 일부 오래된 유정들은 이미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지역 공동체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새로운 유정 개발을 중단하고 기존 유정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유출된 기름을 수거하고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작업자들에게 기본적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려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 수입입니다. 석유 생산량이 줄어들더라도 이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으면 관광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것입니다. 자, 이제 2026년 1월 현재 원호졸로의 모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호졸로는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전히 130년 전통의 채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엔진 소리가 울리고 도르래가 돌아가고 검은 원유가 땅속에서 올라옵니다. 247개의 유정에서 일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여전히 중요한 생계수단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유네스코 전문가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 국가지질공원위원회의 추가 실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원호졸로는 세계에서 가장 얕은 석유 시스템을 가진 지질공원이라는 독특한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석유 채굴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문화지킴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관광 가이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했던 것처럼 원유를 뽑는 대신 그 역사와 방법을 설명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원호졸로의 전통이 음식 문화에도 녹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시 굴룽이라는 이 마을 특유의 음식이 있습니다. 바나나 잎에 밥을 말아서 만드는 간단한 음식인데 과거 광부들이 현장에서 빠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5년 한 연구 논문에서도 이 음식이 원호졸로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조명받았습니다. 2010년 영상에서 봤던 그 고되고 원시적인 풍경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가난이나 낙후의 상징이 아니라 지속과 보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환경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작업자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석유가 고갈된 후에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원호졸로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발전이라고 하면 새로운 것, 더 빠른 것, 더 효율적인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원호졸로는 다른 종류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13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 거대 기업이 버린 것을 공동체가 지켜내는 것, 경제적 효율보다 전통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 물론 이것이 낭만적으로만 보여서는 안 됩니다. 환경 파괴와 건강 위험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원호졸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회복력과 적응력,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존중받기 위한 노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2026년의 원호졸로는 과거와 미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한쪽 발은 130년 전통에, 다른 쪽 발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미래에 딛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을은 두 가지를 모두 지킬 수 있을까요? 전통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변화할 수 있을까요? 저는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호졸로는 이미 130년 동안 살아남았고 수많은 변화를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독립전쟁을 겪고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을 지켜왔습니다. 아마도 50년 후, 100년 후에도 원호졸로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형태는 바뀔지 몰라도 그 정신은 이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딘가에 이런 특별한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삶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